네, 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오늘 정말 급작스럽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라 아마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도 있고, 뭐, 보시기에 버벅된다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냥 좀 귀엽게 봐주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 이런 말 이제 제가 쓸 줄은 몰랐는데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네, 잘 들린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바로 강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이텍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조세특례 국세 환급 이렇게 지금 그 명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정 청구에 대한 강의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세특례 국세 환급 컨설팅 업무라고 명칭을 한 거는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는 우선적으로 이제 경정 청구라는 말은 살짝 이제 처음부터 꺼내지 마시고 조세특례 국세 환급에 대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올라온 텔레그램에 올라온 글을 이제 캡처한 글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경정 청구라는 그 업무가 일이 그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살짝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은 뭐 큰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쉽게 이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거 너무 쉬운데 한번 해볼 만한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막 그냥 급작스럽게 준비도 했지만 제가 그냥 정말 급작스럽게 어딘가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말이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더듬기도 하고 하네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냐면은 그냥 회사에 다니시면서 주변에 이제 식당 같은 데 밥을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국세 환급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제안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제 자금이 이제 얼마가 환급이 되는지가 한 5분 이내에 보이기 때문에 그 식당 사장님께서 돈이 나온 걸 보고 이제 그 저희랑 경정청구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돈을 받으셨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돈을 받다 보니까 지인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그냥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1억짜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국세 환급을 받으면서 이제 수수료를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한 1,070만 원 정도 받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텍스 솔루션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삼성지사 계약을 박덕훈 대표님 팀장님이랑 하게 됐는데 이제 이텍스 솔루션 본사가 있습니다. 이제 본사에서도 처음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국세청이랑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긁어오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계약 진행률이, 그러니까 성사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웹 기반으로 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그 그간 이제 한 5개월, 4, 5개월 동안 영업을 할 때 있었던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이 영업 이 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장애물들을 거의 다 해소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 성사율이 80에서 85% 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명 중에 찾아갔을 때 8명 정도는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본사 수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 일을 해본 결과 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3 개월 영업했을 때 130억 원을 환급 본사에서 받았다는 거는 이 이텍스 솔루션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130억 원이라는 돈을 환급을 받았어요, 이 본사에서. 근데 이텍스 솔루션을 한 게 지금 10월 초부터 지금 2 달이 안 됐는데 지금 환급받은 금액이 그 지난 한 4-5 개월 동안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텍스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 경정 청구 업무, 그러니까 국세 환급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영업을 하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경정 청구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경정 청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찌 됐든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과오납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세특례법이랑 국세환급법에 의해서 이제 환급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고시를 해요. 했어요. 뭐야, 당신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과오납된 세금을 이제 환급을 해줄 테니까 찾아가라. 근데 이제 고시만 합니다, 고시. 그러니까 찾아가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찾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이제 어떤 경정 청구 이런 업무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겨 저희가 하는 이제 국세환급 업무는 조세특례법 29조에 따라서 이제 고용 창출이라든가 뭐 설비 투자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과밀 투자 구역 외에 이제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제 사업자한테 그 낸 세금에서 이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기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국세청에서도 직접 이제 보도 자료를 고시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국세 환급 업무 이 규모가 지금 1 년에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44%는 청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환급을 받는 회사들이 못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 년에 80조 시장인데 44%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도 뭐 한 30조 이상은 우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경정 청구 이게 국세 환급 업무는 이제 5년 동안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이제 그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2017 년부터 2022 년까지의 그 환급액을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환급 액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산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가 넘어가면은 2017 년도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거예요. 딱 5 년만. 이제 6 년째부터는 그냥 국가에 이제 세금이 귀속되기 때문에 그 영업을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은 이제 12월 달 안에 이렇게 영업을 빨리 하시는 게 또 그 지인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 발생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세특례법에서 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환급을 받는 건데 이게 조세특례법이 굉장히 이제 세법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하면서는 분명히 이제 기장 세무사들한테 이제 뭐 입출 내역이라든가 세금 신고라든가 이런 걸 맡기게 될 텐데, 기장 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기장 세무사들한테 세금 이제 신고를 맡기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직접적으로 세무사가 그거를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담당 그 업무를 보는 이제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정 청구는 보통 경정 청구, 그러니까 국세 환급에 대한 그 전문 그 세무 법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에 한 120개 정도 이제 그 세무 법인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정 청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사실 경정 청구, 그러니까 국세 환급 업무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전문 세무사들이 수동으로 이제 수기로 전부 자료를 찾아내서 이제 고용산재보험이랑 홈택스에서 그 자료를 추출을 하고 해서 국세청에 이제 그 환급 그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작년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세무법인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수집 그 AI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국세청에 환급 업무를 신청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이텍스라는 솔루션은 이제 웹 기반이에요.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접속을 해서 그 사업자의 그 인증만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내가 얼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5분 이내에 이제 그 산출액이 책정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이제 그 뭐 이게 그 PPT 보지 않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경정 청구라는 용어 자체가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10년 전부터 이런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조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경정 청구 업무 그 영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뭐 세무법인들이 뭐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면서 그 한 3년 전에는 또 보험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경정 청구업을 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보험을 들 때 경정 청구를 이제 해 주고 그 보험을 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20개 그 전문 세무법인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경정 청구 한번 받아 보실래요?" 뭐 이런 말들을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기장 세무사들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기장 세무사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경정 청구 뭐 "세금 환급 받으실 의향 한번 알아보실 의향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부분 기장 세무사들한테 "아 이 경정 청구라는 걸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이게 받아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근데 아까 기장 세무사들은 대부분 그냥 입출금에 대해서 세금 신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정 청구에 대한 그 전문적인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아 그거 받으면은 이제 세무조사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정 청구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사업자들은 이제 경정 청구 신청을 하면 "이만큼 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하고 이제 산출액을 가져가면은 대부분 이제 기장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 세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 환 그 환급 받을 수 있게 해 주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그 사업자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음 "이거 받으면은 세무조사 나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애써서 이제 데이터 산출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까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아우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 네, 우선은 경정 청구를 신청을 할 때 어떤 그러니까 경정 청구를 신청을 했을 때 세금 환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디냐면은 이제 5년간 세금을 많이 냈던 이제 사업장들, 그리고 보통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뭐야 이제 그러니까 근로장려를 하기도 하고, 또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도 하고, 또 그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사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많은 그 사업장이라든가 5년 이내에 설비 투자를 했던 사업장들, 이런 또 이제 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세금 환급을 해 줌으로써 사업을 장려를 하는 거예요. 고용 증대를 일으키고 투자를 일으키고, 또는 이제 그 수도권에만 밀집된 그런 산업체들을 지방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이전할 수 있게 이제 장려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업을 만약에 이 경정 청구 영업을 세금 환급 영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기업들을 찾아다니시는 게 가장 좋고, 사실은 가볍게 그냥 근처 식당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식당들도 식당 직원들, 설거지하는 아주마들도 대부분 이제 사대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차근차근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이텍스 솔루션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텍스 솔루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하겠다는 영업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 이텍스 솔루션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이제 발급이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만약에 영업인 등록하는 사람의 전화번호에 그 가운데 자리 네 자리가 이제 아이디가 되고, 뒤에가 이제 그 패스워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텍스 솔루션에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접속을 하면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 공인 인증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회사의 컴퓨터라든가, 또는 이제 그 인증서 관리하는 직원의 이제 USB에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출할 때 법인 공인 인증은 이 인증서를 가지고밖에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이제 USB를 꽂아서 인증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바로 법인 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웹사이트, 저희 이제 이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산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휴대폰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이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서 내 거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그분의 이제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 이제 국세청이랑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산재보험에서 이제 데이터를 긁고 와서 한 5분 이내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공제 예상 금액이 딱 나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영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5분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산출액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산출액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돈을 보면 사람이 이제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성사율도 굉장히 높고, 이제 다른 데와 다르게 지금 다른
이 업무를 하는 그런 곳과 다르게 준비해 가야 될 서류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개인 사업자애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서 바로 이제 산출액을 보여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제 환급 업무를 이제 전문 세무사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그때 쓰셔도 되고 뭐 산출된 다음에 쓰셔도 되고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전달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지 저희가 어 잠시 물 좀 마시고 제가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네 가볍게 이제 파트너분들이시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다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정 청구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장 세무사라든가 또는 준비해 가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장애물이에요. 만약에 그 뭐 경정 청구 이거 세금 환급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어떤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대표님." 하면은 이미 이제 거기에서 일부 대표님들은 안 한다는 이제 그 선택을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를 이제 그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분명히 이제 기장 세무사랑 어떤 이제 그 기장 세무사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장애가 되는데 지금 이 이택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사용을 하기에 실사용을 했을 때 직접 영업을 뛰었을 때 이제 그런 장애물들을 거의 다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야 머리가 하얘지네. 네 대표님 잘하고 계시고요. 네. 화면 한번 그거 네네. 해서 네네. 이게 어떤 한번 식으로 인제 수익이 네네. 나오는지랑 네네.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네네. 어떻게 인제 돈을 받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프로를 받아간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정 청구 업무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세금 공제 예상 금액이 뜨는데 이 세금 공제 그러니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이제 30% 정도를 이제 세무법인에서 이제 그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분들에게는 이제 70%가 이제 환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국세청에 저희가 이제 그 전문 세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음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세무법인과 계약을 한 계약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미 나눠져서 나오게 됩니다. 어 그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 영업인들에게는 그중에 이제 환급액의 한 10% 정도가 수수료로 이제 업계 룰에 따라 업계 수수료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보여 드렸던 1억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거 하나 해 가지고 사실 1,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세무법인이 한 120개 정도가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경정 청구 국세환급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무법인들 중에서 뭐 AI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영업인들을 고용을 해서 뭐 TM이라든가 그러니까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 국세 환급 경정 청구 업무를 이제 영업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세무법인 뭐 뭐뭐뭐 팀장 이런 식으로 명함을 파 가지고 이제 그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그 이거는 이 영업 업무는 이제 세무사들 외에는 사실은 이런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지금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세무법인 명함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세무사 협회에 신고가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가 들어간 그 세무법인은 이제 세무사 협회에서 이제 고소를 하게 돼요.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그 세무법인과 사업장이 계약을 했던 부분을 이제 그 해제를 하고 국세 환급은 해 주되 세무법인으로 수수료를 몰수를 해요, 국세청에서 그냥 그 30%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정 청구 업무를 할 때 굉장 그 시 애써 일을 하고 이제 수수료를 몰수당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이텍스 솔루션은 이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전문 세무법인 5개 회사를 이제 협력 업체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텍스 솔루션과 그 지금 본사가 이제 마케팅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업무 영업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마케팅 업무 계약을 했고 저희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사에 속해 있는 영업인들도 마케팅 영업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몰수당한다거나 하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는 지금 이텍스 솔루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이텍스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한 5분 안에 그 세금 그 국세 환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 금액을 보고 그 사업주들과 그 경정 청구 업무 그러니까 세금 환급 업무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텍스 솔루션은 이제 전문 세무법인 경정 청구만을 그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법인 국내 대형 세무법인 5개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그 5개 회사의 이 회사에서 이 산출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180개 항목에 따라서 그 조세 특례 항목에 따라서 이 크로스 체킹을 한 이틀에서 5일 정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이 이텍스 솔루션 그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금액보다 대부분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러 두 번째 이제 사업장 분에게 그 방문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사업장분들과 굉장히 이제 그 유대 관계를 신뢰 관계를 그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점이 있는 게 그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찾아서 가요. 왜냐면은 이 5개 그 세무법인이 크로스 체킹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이제 체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체킹하는 것보다 5군데에서 체킹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크로스 체킹을 한 뒤에 "아 사장님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장님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400 뭐 500 이제 일례로 그 한 2달 전인가 처음으로 이제 이텍스 솔루션을 사용을 했을 때 한 군데 사업장에서 이제 그 환급 금액이 5,600만 원인가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산출이 됐는데 크로스 체킹을 하고 이제 산출 내역을 봤더니 1억 2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 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업장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이제 뭐 이제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텍스 솔루션의 그 영업 커리큘럼이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그 어느 곳에서 하는 경정 청구 업무보다 사실은 장애물도 거의 다 제거를 해 놨고 이제 영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또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대표님과 유대 관계를 맺어서 그다음 해에 또 청구를 꾸준히 받게 할지 이런 관계 개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텍스 솔루션을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면은 제가 보여 드리면 지금 이게 이텍스.캐시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텍스 솔루션에 들어가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경정 청구라는 말을 이 대문에 넣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정 청구라는 말을 사업주분들이 쪼끔 이렇게 거부하세요. 이제 뭐 어떤 사업주들은 뭐 텔레마케터한테 "경정 청구 받아 보세요." 하고 막 전화가 많이 온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경정 청구라는 말은 정말 여기 위쪽에 이 부분만 살짝 넣어 놨지 과혼합된 국세 환급을 세금을 이제 국세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제 환급액 조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영업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이제 발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화번호 가운데 자리가 아이디가 되고 이제 비밀번호가 이제 끝자리 4 자리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제 영업인 인증을 한번 하게 해요. 이 사람이 영업인이 이제 그 접속을 했는지. 이건 이제 박 팀장님 거 사업장 한번 찾아본 건데 보통 이제 여기 사업장 추가를 하게 되면은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나 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뜨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간편 인증으로 접속을 인증을 받은 뒤에 아까 박 팀장님 거 이렇게 산출액 나온 것처럼 한 5분 이내에 이제 국세 환급이 얼마나 될지가 바로 산출이 됩니다. 이 5 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뭐 1 시간 뒤에 이제 산출이 된다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뒤에도 어떤 곳은 이제 다음 날 또는 이틀 뒤에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5분 이내에 이텍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보여주고 바로 이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저거 그냥 넣어 보면 이거 이제 죽은 사업자라서 그러니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서 뭐 직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산출은 안 됩니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 요청하면은 홈택스 인증 요청 한번 하게 되고 또 이제 홈택스 인증이 끝나면 고용산재보험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를 이제 긁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3 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은 산출액이 딱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증 요청을 하면은 그 사업자분 핸드폰으로 카카오 지갑 인증을 하게
이제 카카오톡이 가게 되고 이제 사업주분께서 만약에 인증을 했다. 그러면은 제 거는 보시면은 어 그다음에 이제 대상 사업자 이제 고용산재보험이에요. 아까 홈택스 인증을 했잖아요. 고용산재보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은 고용산재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자료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 뭐야 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가 국제환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고용 증대라든가 이런 걸 장려하기 때문에 뭐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원이 좀 많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다거나 또는 뭐 아까 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산재보험에 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료를 긁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이 산출 내역 자체가 이제 뜨지 않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이 있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때는 거의 다 이제 산출 내역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웹 기반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다른 데와 다르게 어떤 그 세무법인의 명함을 그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세청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한 그 수수료를 몰수당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영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영업인 등록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제가 너무 처음이라 급작스럽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쪼끔 이제 당황스러워서 잘 못한 그것도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영업인들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쪼금 준비를 잘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영업을 하고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이제 영업인들 대상으로 좀 준비를 잘해서 한번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용 그 정정 청구 업무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커리큘럼만 잘 돼 있다면은 이제 수익을 굉장히 이제 크게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틈새 시장을 이제 박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좀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면서 한번 수익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실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 시에 이제 본사 대표님께서 이제 강의를 이제 경정 청구 이 국제 환급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이라 지금 이제 전달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예 진행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내가 이 일을 한번 아무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길게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뭐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좀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음번 강의 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이제 그 파트너분들과 한번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잘해 볼 테니까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 팀장님 뭐 그 네. 어떤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부분 얘기해야 될 부분 제가 빠뜨린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따로 없고요. 우리 대표님들 지금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요. 조회가 가능한데 저희가 이거를 원격으로도 좀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깐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내용 알려 드리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인제 온라인으로 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인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일 모레 그 금요일 그날 그 대표님께서 따로 오셔서 이 강의를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인제 뭐 하나 말씀드리지만 잠시만 기록 좀 중지하겠습니다, 대표님들.